네,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전부터 수사하던 입시 비리 의혹이나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아니고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건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저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요. 이게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 동부지검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네. 한 분은 아마 크리스마스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사실 어제 이제 하나의 이렇게 톡을 받았는데 요새는 굉장히 검찰에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짜리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네. 이게 무슨 일이냐 싶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논의해야 될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렇게 네. 나온 겁니다. 사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한 3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가족 관련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지금 유재수 이제 감찰 무마 사건과 네. 관련된 것이고 이제 제일 마지막이 굉장히 지금까지 복잡고 오늘도 이제 압수수색이 나왔는 네. 그 이제 송병기, 송철호, 김기현 사건. 이거는 사실 선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네. 사건은 중앙지방검찰청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수사부 옛날로 따지면 선거 사건이기 때문에 공안부. 공항 2부 사건으로 지금 맡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건은 유재수 이제 감찰 무마 사건이기 때문에 동부 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했고 동부지방검찰청에서 10월 26일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가 그러면은 26일 뭐 10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오후까지 영장 실질 심사에 사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당의 조국 교수 그냥 조국 전 장관에게 절대로 불리한 절차가 아니거든요. 불리한 절차가 아니고 원래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이 원칙인데 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니 그 불구속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하는 청문 절차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나와서 여기에서 한 10시 반부터 진행되는 그 실질 영장 심사에 대한 그래서 충분히 자기 이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는 네. 걸 소명하면 아마 자정 조금 넘게 보통은 다 그렇더라고요. 판사님이 빨리 결정하실 수도 있는데 꼭 자정 넘기시더라고요. 자정 넘기셔가지고 이제 결정 여부가 나올 듯합니다. 자, 이 권덕진 부장판사 아까 저기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전 시장 부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때 영장 발부를 했던 판사가 이 권덕진 부장판사라고 그럽니다. 조 전 장관의 영장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말하기 참 힘든 부분인데 지금 네.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형사소송법에 접근하고 가장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범죄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과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의 인멸 염려가 있고 이러한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를 위해서 그 70조 2항의 뭐 범죄의 중대성,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 그다음에 재범 위험성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네. 첫 번째 이제 과연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논의가 첫 번째 쟁점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범위, 즉 감찰이 제대로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감찰이 중단되었느냐 이 부분을 종료냐 중단이냐 예. 그래서 그게 많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조국 장관께서 이걸 뭐 이렇게 입증할 이유가 아니고 입증할 필요가 없고 검찰에서 이게 중단되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지금까지 뭐 수사에 잘 참석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려한다면 굳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겠느냐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검찰에서는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검찰에서 나온 어떤 진술에서 정무적 판단이 있지 법적 판단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서 야, 이 정도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갑론을박을 통해서 10월 26일 영장 실질 심사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법리적 판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권 판사가 이게 영장을 발부할지 발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발부되건 안 되건 저는 사법에 대한 신뢰는 객관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막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권 판사께서는 조금 이렇게 굉장히 법리적인 측면에서 좀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무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최종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법적인 책임은 부인한다라는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내용의 의미를 왜
조국 전 장관께서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정말 넓은 의미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하는 저희 작은 회사, 작은 공무원 집단에서도 저희 팀에서도 매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죠.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건 다소 좀 의아한 모습인데 이게 정무수석실 같으면 정무 판단하는 게 맞는데 민정수석실에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주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언론에서는 법적 판단을 지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뭐 나는 정치적 책임만 지겠다 이런 어떤 논의로 읽히고 있지만 사실 실질 영장실질 심사에 들어가서 조국 장관이 어떻게 말할지는 지금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영장실질 심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오고 들어갈 때 저도 이 부분은 되게 어색한 부분입니다. 뭐 지금까지 사실 그 수사인권 보호 규칙에 따라서 그 들어오고 나오는 게 다 비공개였는데 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영장실질 심사 자체가 당의 피의자 즉 조국 전 장관에게 전혀 불리한 그런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절차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만 언론의 어떤 포토라인이 잡히고 있다는 건 좀 다소 불편한 이야기지만 아마 들어가실 때나 나오실 때 막 거기에 대해서 뭐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뭐 이렇게 얼굴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계속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조사받을 때는 한 번도 공개가 되지 네네.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법원에 들어가는 길을 누가 좀 막아줄 것인가 이거는 좀 힘든 거 예, 아닌가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사실 수사라는 것은 그 피의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거야 뭐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검찰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어색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장실질심사야말로 그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절차. 그래서 원래는 불구속 판사가 이런 의중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불구속하고 싶은데 지금 검찰에서 구속하고자 하니 그 이유가 아닌 걸 좀 밝혀달라.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의자에게 유리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가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에서 피의자의 어떤 그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은 뭐 법무부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고심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서 청구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검찰의 허락을 일일이 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쁘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말하자면은 조국 수석이 그때 당시에 감찰을 중단한 것은 그야말로 정무적인 판단이다.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또 관계 기관에 통보해가지고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후자를 택한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은 같은 결인 것 같아요. 그냥 정무적 조국 전 장관이 이건 정무적 판단으로 최종 책임은 나에 있다라는 거와 사실 지금 수사에서 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봐요. 청와대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자신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론의 한 방법인 것이지 이게 뭐 굳이 가이드라인이다라고까지 밀어붙이기에는 다소 어색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판단하는 것이 당연히 비리가 그러니까 그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적법하게 뭐 이 정도 사람이 살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저도 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할 때 그 실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 중요한 부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지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비리가 굉장히 심중하고 중대하다면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건데 감찰이라는 게 수사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찰을 어디까지 할까? 보통 언론에서는 감찰과 수사를 혼돈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찰기관에서 감찰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감찰의 범위 내에서 정말 재량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오늘 뭐 특정 언론에서 단독으로 나왔지만 외부의 어떤 청탁을 통해서 원래 진행되어야 될 감찰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뭐 패널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의중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이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되어 있는 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 중에서 울산 사건. 네네. 어저께 송병기 경제부시장, 울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도감청을 검찰이 했다. 이거 어떤 얘기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불법 도감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불법 도청은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중요한 중대 범죄, 쉽게 말해 살인 범죄라든가 마약 범죄라든가 어린이 유괴라든가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절차에 따라서 감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청하고 감청하고 예. 따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예, 거죠? 도청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감청은 적법한 범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한 3가지 범죄, 굉장히 중도한 어떤 조직 살인 범죄, 그다음 마약 범죄,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유괴 범죄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감청할 수 있는데 지금의 논의는 감청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송병기 부시장이라 할지라도 나와 송초로 시장 간의 굉장히 내밀한 전화상의 내용이 검찰이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섬뜩할 수밖에 그렇죠. 없을 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입수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입수하는 절차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임의 제출 그러니까 이게 녹음되면 양 당사자 2사람밖에 없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삼자가 녹음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자가 녹음했는 것을 만약에 검찰에 제출했다면 그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우리 형사소송법 308조 2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 능력 없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그 녹음만 당사자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임의 제출했는 건지 아니면 그 당사자 중 1인이 압수수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클라우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 들어왔는지는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따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불법하다면 이거는 법원에서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 부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법한 절차로 검찰이 입수를 하려면 2사람 중 1사람은 녹음을 스스로 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봐야 되는 하는 거고 거죠? 그것이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다른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압수됐다, 입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